이번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너무나 부실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것이 최재형 목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사건을 종결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책을 김건희 씨 측에서 갖다 버렸는데 그것을 습득한 분이 아크로비스타 권성이라고 하는 변호사 그 입주민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검찰은, 저를 수사하던 검찰은 그 권성희 변호사를 소환하여 참고인 신문으로 그 책이 진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인지 여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전한 책도 사실 여부 검증을 그렇게 확실하게 했던 검찰이 가장 중요한 디올백이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그 백이 맞냐 안 맞냐를 왜 저를 불러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여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용산과 대통령실은 이 디올백이 국가기록물에 분류돼서 국가기록물 창고에 포장지도 뜯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 측에서 디올백을 검찰에 이미 제출 방식으로 제출한 이후에는 어떤 궤변을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디올백은 경매에 붙여서 공매 절차를 걸쳐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국고에 현금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은 범죄 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외교 관례상 분류됐던 이 국가기록물에서 범죄 물품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도 해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전했던 그런 뇌물과 선물들을 변호인은 초등학생도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국민들과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는 경호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됐다. 화장품은 장마철에 물에 젖어서 갖다 버렸다. 디올백은 반환을 지시했는데 유흥옥 비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앞뒤가 안 맞는 해명들을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검찰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증한 것이 아니라 용산 측에 편승해서 용산의 김건희 씨 측을 보호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지금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수사를 하고 종결을 했던 것을 제가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명품 가방을 받았고 명품 가방을 받고 나서도 저는 김창준 하원 의원의 국민묘지 안창을 요청했고 통일TV 재송출 문제를 청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신청인 저와 김건희 씨와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와 김건희 씨는 이미 제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씨가 인지를 하였고 또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입니다. 판례에 따를 때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이고 구체적으로는 위반자들의 주의,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위의 판단 기준을 대입해 보면 영부인인 신청인 외 김건희 씨가 신청인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와 300만 원 정도의 명품 가방, 그리고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등 그 기타 여러 가지를 받은 사실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고 충분하다는 점, 신청인 외 김건희 씨의 주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점, 신청인인 최재형 목사는 이미 자신은 통일운동가이고 대북정책에 자문을 하고 싶다고 만남의 동기를 밝힌 점,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부사장 현직에 있다는 점, 이런 것은 불과 선물을 주고받기 5개월밖에 안 된 사이라는 점, 대통령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막강한 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물을 주고받은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신청인 최재형과 김건희의 행위는 능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상 구성 요건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충족되는 것이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을 거절하였든 청탁을 소극적으로 들어줬든 청탁한 사실을 몰랐든 금품 제공자가 청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러한 요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 제공자가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공무원 등이 청탁을 거절하였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신청인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